상속이에요, 상속. 자, 이거 조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출력이 돼야 한대요. 얘랑 똑같이 출력이 돼야 한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클래스 이거 하나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타입도 만들어야 되고 객체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로. 그리고 또 이런 기능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기능이 실행될 수가 있잖아요.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쵸? 사람 객체로 만든, 그러면은 얘를 보고 만들었다는 건데 그럼 그 안쪽에는 이런 버튼이 있을 거고, 맞죠? 그냥 눌렀을 뿐이잖아요. 여기서 얘는 지금 전혀 상관없는 클래스죠. 그쵸? 자, 이제 초점을 여기에 맞출 거예요. 중복. 지금 코드만 보면은 중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복은 몇 개 있어요? 중복은 하나 있어요. 하나. 두 개예요 하면 안 돼요. 이거 중복 하나예요. 얘는 애초에 있는 거고 얘가 그 다음에 한 번 중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부터 이런 걸 잘 해야 돼요. 동물은 사람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얘는요? 얘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앞에다가 모든이라는 걸 붙이면 좀 더 확실해져요. 그죠? 자, 이 개념을 여기다가 가져올 거예요. 모든 동물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반대로 모든 사람은 동물인가요? 그쵸? 보세요. 모든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할 수 있겠네요. 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애초에 말이 틀려먹은 거잖아요. 그죠? 얘는 허용을 해줄 수 있어요. 자바에서 모든 동물의 기능을 사람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게 맞는 말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인데요. 상속이 무슨 뜻이에요? 뭐 물려받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왜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유산 상속 뭐 아니면 실제로 상속세 뭐 이런 거 거기서 나오는 거.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 이렇게 물려주는 거. 그 상속이에요. 인헤리턴스라고 하죠, 보통. 얘의 모든 기능을 이 클래스에 물려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은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당장 이게 없어진다면 뭐라 하겠죠. 그죠? 사람 클래스 안쪽에 이런 기능은 없으니까. 근데 동물 클래스가 이 녀석보다 상위 개념이잖아요. 물려줄 수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물려받는 방법은 extend라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빨간 줄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리고 실행도 잘 됩니다.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대신에 생략을 함으로써 중복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구현한 능력을 얘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사실 한 가지인데 물려주는 클래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물려받는 클래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보통 얘네를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요, 보통 얘네를 자식 클래스라고 해요. 다른 말도 많아요. 뭐 슈퍼 클래스, 뭐 서브 클래스, 또 메인 클래스. 아니 잠깐만, 메인 클래스가 아닌데, 부모 자식, 슈퍼 서브, 뭐 마스터 슬레이브도 있고, 아무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쓴 건 이렇게 페런트랑 숄드랑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얘한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 얘를 자식 클래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의 능력들을 그대로 다 물려받는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동물로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A 동물점 숨쉬다라고 해도 문제없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쵸? 기능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아까 전에 이상했던 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러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그냥 물려주고 물려받고 반대를 방향을 반대로 바꿔줬을 뿐이에요. 그래도 문제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숨쉬다라는 기능이 들어있을 거니까. 근데 이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 상식과는 맞지 않아요. 얘를, 이 한 줄을 A, B 테스트라고 보통 해요. A는 B다. 그래서 A is B 이렇게 읽어야 돼요. A, 이 익스텐즈를 is라고 읽어요. 그냥 A is B 하면 동물은 사람이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는. 웬만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상식과 만약에 벗어나는 무언가를 상속관계로 묶어준다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 강아지 클래스가 이렇게 있대요. 얘가 상속받아야 되는 부모는 누구예요? 동물이 맞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왜냐면 기능이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A, B 테스트를 거쳐보면 강아지는 사람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제일 상위에 있는 클래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지금 클래스는 총 3개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애니멀, 얘가 펄슨, 얘가 독 이렇게 있다면 애니멀의 상속을 각각 이렇게 받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꼴이에요? 이렇게 하나 받고 이렇게 하나 받고 있잖아요. 상위 개념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게 맞겠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숨쉬다라는 기능이 여기에도 하나, 여기에도 하나 이렇게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모양은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생략되는 것처럼. 왜냐면 안 쓴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 안쪽은 클래스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얘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였을 때는 이런 관계도 성립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모양으로 좀 잘 보셔야 돼요. A/B 테스트를 둘 다 통과를 했잖아요. 그럼 써도 되는 거예요. 억지를 부려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나중에 피곤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게 다예요. 중복 제거. 중복 제거인데 이 중복 제거가 꽤 중요한 게 객체 지향 언어의 초점은 애초에 중복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객체 지향 문법을 쓰는 이유는 중복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고안이 된 언어들이에요. 객체 지향 언어들은. 근데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뭐 상속 이런 거 없다. 그러면 다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말인데 여러 번 등장을 하잖아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얘는. 이렇게 써주면 그만이니까. 근데 부모한테 받은 능력을 그대로 수행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하면. 강아지. 이렇게. 지금 기능이 똑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상속 관계를 유지시켜줘서 이거 그냥 얘 거 받아먹게 해야겠다 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사람이 동물의 숨쉬다라는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은 중복이죠. 이렇게 하면요, 이러면 중복인가요? 좀 애매하죠. 그쵸? 지금 얘가 물려준 대로 그냥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능력을 그대로.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대요. 사람은 이렇게 숨쉬다라는 기능을 정의하고 싶대요. 얘도 가능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능은 총 몇 개가 된 거냐면 2개입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2개가 있는 거예요. 원래 부모한테 받은 거, 그리고 얘가 이번에 새롭게 정의한 거. 근데 지금 이상해요. 숨쉬다라는 기능을 물려받았잖아요, 애초에. 그죠? 얘는 그러면은 이름이 겹치는 메소드네요. 그러니까 덮어쓰기를 해버린 거예요. 한 가지는 비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사람 클래스로 만든 객체는 이 녀석만의 개성이 생겼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얘가 재정의해서 쓰겠다. 여기서 나오는 재정의가 오버라이딩, 메서드 오버라이딩. 이거 아마 그 OP 특징 보시면 있었던 것 같은데, OP 특징에 보시면 다형성 중에서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이랑 오버라이딩 보통 묶어서 보는데, 상속은 방금 전에 어떤 익스텐드고요. 다형성, 그래 여기 있네요. 오버로딩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서드 오버로딩, 왜 그 nm 더하는 거랑 nmi 더하는 거랑 같은 이름의 메서드지만 매개 변수의 개수로 차별을 뒀다 해서 이제 걔는 오버로딩이 되는 거고, 얘는 오버라이딩.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내용을 변경해서죠.
그래서 이런 규칙은 하나 있어요.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 개수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개수보다 같거나 많다. 왜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은 같잖아요. 왜냐면 이만큼이 없으니까. 그죠? 그냥 같은 개수잖아요. 한 개 한 개 한 개로. 근데 이렇게만 해버려도 얘는 두 개, 한 개 한 개란 말이에요. 얘랑 얘랑만 따져보면 한 개,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달리다라는 기능을 애초에 부모한테 넣어놨대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애초에 하나가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 들어가 있을 건 이해됐죠 이거? 그죠? 그냥 두 개를 한 번에 상속을 받은 거니까. 만약에 이런 게 없고 여기에만 이런 게 있다면, 사람 클래스 내부에만 달리다라는 기능이 있다면, 얘를 달리다라고 봤을 때 얘는 두 개고 얘는 한 개잖아요.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 개수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개수보다 같거나 많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 개념이에요. 얘는 부모한테서 나온 이 기능들을 가지고서 뭐 재정의에서 쓸 거면 재정의에서 쓰고, 아니면 메소드 자기만 쓰고 싶은 게 있다면 이렇게 정의해서 쓰고. 왜냐면 다른 애들은 이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얘는 숨쉬다밖에 없잖아요. 얘를 뒤져보면 달리다 숨쉬다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클래스를 만들고 무언가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게 답니다. 대신에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예시가 지금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서 그런 거지, 만약에 상속을 쓰지 않는다면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간단히만 그려봐도. 어차피 얘도 이런 기능이 다 필요하다면 상위 개념으로 하나 묶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지금 중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피하고자 익스텐즈 개념을 쓰고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게 또 하나 이유가, 만약에 뭐 상속 같은 거 안 써도 돼요. 사실 상속을 안 써도 된다는 게, 이렇게 해버려도 뭐 객체 만들고 타입 만들고 뭐 이런 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만들고 뭐 실행하고 만들고 실행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숨쉬다 점 말고 전부 다 숨쉬다 느낌표로 바꿔야겠다 하면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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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손대야 되죠. 근데 이제 상속 관계로 묶어놨다면 전부 다 느낌표로 바꿔야겠다 하면은 여기만 손대면 되잖아요. 그 와중에 사람 클래스는 뭔가 다른 행동을 부여를 해야겠다, 숨쉬다라는 기능이 있어서 좀 더 다른 기능을 부여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다시 재정의해서 써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렇게요. 여기 메소드 오버라이딩 덮어쓰기예요. 덮어쓰기 그냥. 근데 이제 잘 찾아보시면, 구글링 좀 많이 해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상속, 여기서 이렇게 상속이라고 화살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부모 클래스고 누가 자식 클래스고 이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 고등학생 때 아마 했을 텐데 안 했나? 아무튼 그 명제
명제에서 왜 그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명제 이산 수학에서 나오는 거. 좀 수학적인 기호라서 이렇게도 쓰는데 뭐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고 요것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법을 이용해서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는 좀 길어요. 얘는 문제 자체가 좀 긴데 그리고 정답까지 열어놓은 이유는 어차피 1번 정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만 좀 같이 보죠. 여기 보시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얘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 어딘가 입사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현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런 요구 사항을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딱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래서 이걸 들어준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1번 요구사항은 들어놓은 가정을 하고서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서 또 들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2번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얘만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해결한 것 같다 하면 그냥 그 다음 거 쭉쭉 계속 열어서 8번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풀면 되는데, 복잡한 상속을 통해서 뭐 어쩌고 이게 있어요. 얘는 웬만하면 그림을 그려야 할 겁니다. 요 내용은 8번이랑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8번 뭐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 가지는 묶어서예요. 그리고 얘는 따로 마지막 건 따로 억지로라도 상속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열어놓을 테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결을 해주세요.